지역의 주요 뉴스를 되짚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성과이자 또 관심을 끌었던 이 사립유치원 관련 소식을 첫 번째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나마 좀 여기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처음 학교로라는 온라인 시스템인데 이마저도 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이 처음 학교가 지난달 이제 국정감사 이후 전국적으로 관심이 고조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이 처음 학교로 어떤 시스템이고 또 언제부터 적용이 됐었나요? 이 처음 학교로는요,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이제 학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세 곳을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돼서 최종 입학 결과를 이제 학부모에게 이제 통보하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인데요. 네네.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전국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광주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지난해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한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립은 전부 다 신청을 했고요. 네네. 사립은 2곳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상 이 사립유치원들에게는 어쩌면 애초부터 유명무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립유치원은 거의 이제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인데요. 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투명한 재정 운영이랄지 또 공공성 강화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이 처음 학교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이죠. 광주시 교육당국도 이 처음 학교 시스템의 가입 여부에 따라서 학교 운영비를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 하면서 가입하는 유치원이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아직은 좀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네. 이 처음 학교로에 가입한 유치원이 늘어났다는 건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지 싶은데요. 예, 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광주시 교육청에 제가 취재를 직접 해봤는데요. 7일 현재 광주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약 103곳 정도가 일단 가입을 했습니다. 네.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이 약 한 172곳, 약 180곳 정도를 감안하면 네. 약 절반에 조금 미치지는 못한, 절반을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입은 했는데 곧바로 철회한 곳이 약 18곳에 달해서 실질적으로 일단 가입한 유치원은 약 한 85개 정도에 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립유치원도 즉 등록은 했지만 모집 요강이랄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유치원 3곳을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상 유치원 입학이 어렵다라는 건데 사립유치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립유치원들은 일단 공립유치원들과 이제 한 자리에서 비교할 때 불리한 점이 많다 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즉, 세 곳, 학부모들이 3곳에 유치원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공립유치원에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피해를 갈 것이다 하는 게 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원비도 훨씬 저렴하지 않습니까? 공립유치원이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공립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해달라. 이 문제가 가장 지금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국정감사 이후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굉장히 뭐 많네 어쩌네 하지만 이 사립유치원이 전부가 이런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좀 전부가 그랬다라고 보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같은 사립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등록 거부를 교육당국, 교육청과 힘겨루기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이 최근에는 이런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집중적인 이제 감시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일단 사립학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여론이랄지 이런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애꿎은 학부모들만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광주시 교육청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다 이제 그 처음 학교에 가입하기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지난 10월 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기간을
11월 15일 그러니까 15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 등록 참여 여부를 두고 시교육청에서는 이제 차등 지원 폭을 확대한다는 이게 방침인데요. 네. 만일 이 기간에도 즉 15일까지도 참여율이 좀 높지 않다, 저조하다 하면은 좀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처럼 유치원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는 이 처음 학교로라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그 여론도 많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주목을 받았던 그 의원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네네. 이제 박 의원이 주도가 돼서 국회의원 약 129명이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사립학교법이랄지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소위 말하는 이 박용진 3법이라 그러는데요. 이 개정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네. 이 법제화가 되면 이 사립유치원들도 급식 문제나 이 회계 문제 등을 공립유치원제 수준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립유치원 측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이 교육,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학부모들의 많이 공감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적 반감도 커진 것을 감안하면 아마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립유치원의 법안화 꼭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빨리 이 유치원 논란이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식, 최근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동명동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동명동이 그 고급 주택가 또 학원가로 유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카페 거리로 이제 많이 팔바꿈을 하면서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몰려들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그 부촌이었죠, 동명동이. 그런데요. 이 주택가에 이제 하나둘 카페가 들어섰잖아요. 네네. 또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이래 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이 주거 공간과 이 상가가 이제 많이 좀 이제 혼재가 됩니다. 그래서 네. 생기면서 대표적으로 소음, 또 주차 시비, 또 쓰레기 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네. 이 거주민들, 즉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동명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도 크지만 또 상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처음에는 좋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네네. 문제가 좀 커지면서 새로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찾는 이들이 늘면서 점점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한 상인들이 떠나게 되는 이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동명동에서도 이 대표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상권이 또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나 주차 또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그 폭주에 비해서 갖춰지지 않고 있어서 네. 상인은 상인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이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과 상인들 모두 이유가 있는 불만들일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추진이 된다고요? 네, 일단 주민들도 이제 많은 여론을 제기를 하고 네. 또 이제 주민들과 상인들 간에 이제 갈등이 이제 좀 깊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네. 구청이 나서서 이제 상생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제 문제 대책을 추진 중인데요. 네네. 구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과 상인 대표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구는 네. 이제 좀 중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주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합의점을 찾아서 출범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협의회가 이제 완전히 구성이 되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랄지 또 방안 등을 이제 마련해서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동구에서는 이제 그 국비랄지 이런 재원을 더 투입을 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뭐 차로 확보랄지 네. 또 보행로 정비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동명동의 변화가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 동명동 상생협의회 출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네. 본격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구가 중심이 돼서 협의체를 이제 구성원들이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명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카페 거리가 시작이 되면서 젊고 이제 트렌디한 곳으로 바뀐 대표적인 광주의 핫플레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모처럼 이제
발전의 계기가 주어진 것인데 네. 여기에 이제 주민들과 또 상인들 또는 손님들 간의 갈등이 이제 더 고조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네. 미리서 좀 차단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상생협의체 구성과 또 발전 방안에 대한 실천 과정 또 실천 과제 이런 것들이 그 잘 진행이 돼서 결코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런 현안들을 잘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의 의지나 지금의 관심도를 보면 잘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동명동이 뭐처럼 좀 점프할 수 있는 계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돼서 광주의 옛 명성, 동구의 좀 대표적인 중심 3권이 좀 되기를 하는 기대가 큽니다. 네. 주민과 상인 그리고 동명동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동명동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